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제2회 상권 분석 기출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부터 보시면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입지 대안의 평가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심리적,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원칙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교통이 편리하거나 점포 이용이 시간적 편리하면 입지의 매력도를 높게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1번 고객 차단의 원칙, 2번 동반 유인의 원칙, 3번 점포 밀집의 원칙, 4번 접근 가능성의 원칙, 5번 보충 가능성의 원칙. 역시 키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점포의 이용이 시간적으로 편리하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하기 좋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설명은 4번 접근 가능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6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27번 중심상업지역의 입지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업활동으로도 많은 사람을 유인하지만 출퇴근을 위해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다. 2번 백화점, 전문점, 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다. 3번 주차 문제, 교통 혼잡 등이 교외 쇼핑객들의 진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4번 소도시나 대도시의 전통적인 도심 지역을 말한다. 5번 대중교통의 중심이며 도보 통행량이 매우 적다. 5번이 잘못된 거 바로 5시죠. 물론 대중교통의 중심지긴 하지만 도보 통행량도 매우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7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8번 소비자 C가 이사를 하였다. 글상제 조건을 수정어프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이사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C의 소배 지출에 대한 소매단지 A의 점유율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수정어프 모형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기억, 소비자 C는 오직 2개의 소매단지만을 이용하며 1회 소매 지출은 일정하다. 니은 A와 B의 규모는 동일하다. 디귿 이사 이전에는 C의 거주지와 B 사이의 거리가 C의 거주지와 A 사이의 거리의 2배였다. 리을 이사 이후에는 C의 거주지와 A 사이의 거리가 C의 거주지와 B 사이의 거리의 2배가 되었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난 거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4분의 1만큼 감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4배로 증가, 2번 5배로 증가, 3번 4분의 1로 감소, 4번 5분의 1로 감소, 5번 변화 없음. 답은 3번 4분의 1로 감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9번 둥지 내몰림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낙후된 도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연관된 현상. 2번 도시개발로 인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 3번 도시개발 후 지역사회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율이 매우 낮은 현상을 포함. 4번 상업지역의 활성화나 관광 명소화로 인한 기존 유통업체의 폐점 증가 현상을 포함. 5번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대형 점포 대신 다양한 소규모 근린 상점들이 입점하는 현상. 말 그대로 말이 안 돼. 임대료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규모 근린 상점보다는 대형 점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하고 관련 없기도 하고, 다음에 5번 보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0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권 분석 기법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분석 가능이 비교적 쉽고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특정 점포의 상대적 매력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상권의 공간적 경계를 추정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럼 간단한 방법이 이런 거죠. 1번 CST맵, 2번 컨버스의 분기점 분석, 3번 티센 다각형, 4번 체크리스트법, 5번 허프 모델. 이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크리스트법이 되죠. 그래서 30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1번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기법이나 이론들은 기술적, 확률적, 규범적 분석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음 중 규범적 분석에 해당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이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권 분석 기법이고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상권 분석 기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기술적 방법과 확률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먼저 기술적 방법은 어떤 것들인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체크리스트법이 있고요. 유추법이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현지조사법과 비율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 방법에는 허프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MCI 모형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MNL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규범적 모형에는 중심지 이론이 있고요. 소매 중력법칙 또는 소매 인력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컨버스 모형이 있죠. 요게 바로 기술적 모형, 확률적 모형, 규범적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규범적 분석에 해당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1번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2번 중심지 이론, 소매 인력 법칙, 3번 허프 모델, MNL 모형, 4번 유추법, 중심지 이론, 5번 소매 인력 법칙, 허프 모델 들어가 있고 이미 이쪽에 다 정리하셨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31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